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후보, 양정철 비서실장 후보 어제 새벽에 TV조선 단독 보도였다가 9시 좀 전에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됐고, 그러나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국민 여론 검토한 바 없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죠. 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서울신문 일본 특파원이 오사카를 직접 가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 기용설이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박영선 전 장관의 답변은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이상 더 구체적인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정황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요. 어떤 뚜렷한 사실을 기자 앞에서 100% 뒤집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대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딱 대면하고 던지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하자.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보도 내용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가 된 것은 맞다. 그럼 누가 검토를 했느냐?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를 했느냐?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식 조직입니다.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뭐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이제 그 멤버예요, 인사위원회.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모르고 있었다.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기자들이 헛다리 짚는 경우도 있는데 그 TV조선 단독 보도를 했을 때 그 TV조선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 총리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 뉴스 소스가 아마 이관섭 비서실장 정도 아니면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한간에는 뭐 비선 조직이 있다 또는 대통령 측근 그룹이 있다. 참 언론도 곤혹스럽습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려니까. 기존의 공식 조직이면 공식 조직의 이름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관계자 이렇게 딱 적시를 해서 말할 수가 있거나 또는 뭐 비서실장 또는 뭐 정무수석, 대변인, 홍보수석 하다못해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비선일 경우에는 이름 붙이기가 곤혹스럽죠. 그래서 핵심 그룹 그 대통령실 직접 출입하는 기자 아침에 물어봤더니 핵심 그룹 또는 뭐 측근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좀 이렇게 얼버무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이냐 용산 대통령실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기가 뭐 수백만 평이 되는 그런 넓은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제3의 조직, 제1 조직, 제2 개선 조직, 제3 뭐 이렇게 했나? 네, 그런데 아무튼 이건 조금 이제 격가지 얘기고요. 나중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얘기에 분명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박영선 총리 후보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한 것이 맞다.
두 번째로는 박영선 전 장관이 6월 말쯤 원래 귀국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사카에 있는 그 도자기, 조선 도자기, 고려 도자기 전시회 여기를 간다는 게 뭐 오래전에 예정돼 있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이번 주 말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혹은 모레 뭐 도자기 전시회를 뭐 일주일 동안 보고 뭐 2주일 동안 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온다. 그럼 뭐 토요일쯤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건데, 그걸 다들 조기 귀국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왜 조기 귀국을 할까요? 당연하죠. 연락받았으니까 귀국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도 연락이 아니면 들어오겠습니까? 박영선 정도 정치적 무게가 있는 그 민주당의 중진을 역임을 하고 장관을 역임을 하고 주요 뭐 원내대표급의 그런 당 고위 직책을 맡은 바 있고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했고, 그 정도 지위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직책 제안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박영선 전 장관 부부하고 매우 친하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밥 먹는 자리가 이어져 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정도 친밀감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음직하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서둘러 이렇게 귀국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화의 내용이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박영선 전 장관이 귀국길에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총리직을 맡고 싶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글입니다. 상당히 긴 글이에요. 도자기에 관한 얘기를 앞에 부분에 쭉 이제 썼는데, 그리고 이번 총리에 관한 얘기를 그 이제 뒷부분 결론 부분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 대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SNS에 띄운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기묘하다니요. 아니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뭐 반도체 정책을 연구하는 선임 연구관으로 있었다는 분이 왜 느닷없이 협치가 기묘하다는 말을 꺼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뭐 현역 당직자인 것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뭐 중앙 정치권에서는 한참 멀어져도 뭐 한참 뭐 저 10리 100리는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미국에 가 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협치가 중요하다니요. 너무나 생뚱맞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유 없이 생뚱맞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협치가 기묘하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협치라는 말은 여야 협치겠죠. 그중에서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를 말하는 거지요. 당대당 협치는 어차피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국회 일정 같은 거 협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왔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윤재옥하고 홍익표하고 늘 만납니다. 보도가 안 된 만남도 있고 보도가 된 만남도 있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어차피 조율해야 될 게 많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근데 이제 그 박영선 전 장관이 말하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중요한 인사를 코앞에 두고 더더군다나 협치라고 했으니 그 야권 인사를 아우르는 통합형 또는 준거국 내각형 인사가 기묘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은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비서실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했을 때 곧바로 언론에 이제 그 그럼 후임은 누구냐 했을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총리는 권영세, 비서실장은 원희룡.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온갖 간보기 하는 그 띄우는 얘기도 좀 있었고, 이제 언론이 자가 발전해서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정치권 취재하면은 확실한 소스가 없더라도 뭐 이런 사람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꺼내놓은 이름도 있고, 뭐 하마평이 무성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 보면 비서실장 후보로는 5명 예볼 수가 있습니다. 장제원, 이정현, 정진석, 원희룡, 양정철. 이제 최근에 거론된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를 해 보시오, 총선에 출마해 보시오 이런 걸 여러 번 권유를 하고 그런 권유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을 만큼 서로 이제 뭐 호감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뢰도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른바 이제 여론 띄워보기, 간보기를 해보니 너무나 반발이 심하다. 여권, 야권 없이. 그리고 이제 지금 양정철 그쪽에서는 더 이상 공직은 안 맡겠다. 이제 그런 반응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카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원래 내놓았던 이제 그 원희룡 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전제 조건을 하나 딱 걸었다. 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좀 전향적인 그런 의견 표명을 하고 싶다. 그건 뭐냐면 특검법을 수용하는 쪽의 이야기를 원희룡 장관은 얘기하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아니 비서실장이 되려는 사람이 그 얘기부터 꺼내? 이제 뭐 이런 식의 확인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 비서실장 후보군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장제원, 정진석 그리고 이정현. 호남 인사죠. 그리고 이번 이제 총선에 험지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 이정현 전 의원은 그 집권 여당에서 당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한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도 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원희룡, 이정현 카드 뭐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진석 5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충청권 인사이기 때문에 충청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공을 들여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의원은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쪽하고도 소통 채널이 많고 원만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임자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장제원 3선이고, 이번에 공천 과정 속에서 맨 먼저 불출마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믿음직하고 가깝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너무너무 이뻤겠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충성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정인이나 정진석보다는 장제원이 장 실장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뭐 시쳇말로 이제 혼낼 일이 있으면 혼낼 수도 있고 또 칭찬하면 칭찬할 수도 있고 좀 되게 뭐랄까요 스스럼 없다고 할까요? 그런 아주 그런 사이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